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이 주재한 문화예술정책대담 DGC 정책 프리즘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치에그의 원윤지입니다. 3회차 주제는 문화도시, 제도를 넘어 문화적 삶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기획과 문화연구를 하고 있는 별일사무소의 이초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문화도시 사업 총괄을 했던 김선혜고요. 현재는 자유인으로서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4차까지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5차로는 이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되었잖아요.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실제 현장에서 문화도시 사업 수행 중에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도시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김선혜 선생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매년 문체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올해 초에 작년 2022년도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평가 결과에서 제1차 법정문화도시 7곳 모두 정말 성과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성과의 축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6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사업을 거쳐서 법정문화도시 3년간의 사업을 거치면서 비로소 작년 정도에 이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비로소 받았습니다. 시민 참여율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제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의 그런 다양성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는 현상들이 도시마다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지역 문화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고요. 이제 그 과정 안에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자신만의 문화들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차, 2년차 아니면 이제 준비하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어느 순간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삶은 이제 정말 달라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시민들이 좀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내가 문화도시와 함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크리에이터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를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내가 이곳에 나만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활동할 계획으로 원주 시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에게도 도시는 낯선데 원주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원주에 발을 붙이고 정착시키게 만드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문화도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사람 사이를 메워주고 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구동에 거주하는 원주민입니다. 저는 시민그림책 갤러리 2.1에서 시민 큐레이터로 활동하게 되었고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도시문화에 대한 관심, 센터에서 중점으로 진행한 그림책이라는 예술 분야, 그리고 내가 사는 원주라는 도시가 이러한 문화예술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인식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임코가 정말 좋았습니다. 원주에서 살고 지내는 것이 점점 재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채색의 딱딱하고 칙칙한 도시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는 것과 같은 좋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2개월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나는 인턴을 하기 전엔 문화도시에 관심이 없고 지역 문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가 왜 필요한지, 왜 힘써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민들은 의견을 표현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문화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내 시야는 변화했다. 원주의 문화도시 사업은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애정이 있는 담당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 문화도시 사업이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변화의 발현들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법정 문화도시와 예비 문화도시 몇 곳과 함께 연구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바라본 경험에 의하면 시민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좀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서 도전하고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을 보통 운동가나 활동가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스스로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국민성이나 시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성까지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 이제 정책이나 행정이 좀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좀 부족한 어젠다가 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현재의 정량적인 지표나 접근 같은 것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 행정 간의 괴리가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되게 인상적인 말씀과 함께 현장과 이제 정책 간의 간극을 좀 좁힐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도시가 진행되면서 거론되는 한계점들이 있었죠. 지원 기간이라든지 예산이 좀 한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도시의 독립성 문제 등이 그러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시민 문화가 활성화되어야지 문화도시도 자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생성, 그러니까 자생력을 발현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나의 필요가 어떤 공동체의 필요로나 욕구로 확장됐을 때 자발성이 같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한다 생각하면 저는 개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창구나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일 문화도시에서 많이 취하는 방식은 100인 100명의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많이 취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투두 리스트라는 걸 저희가 같이 좀 만들어서 한 명이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같이 책임도 지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식도 찾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동료도 찾고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화사업 안에서 저는 가져야 될 게 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존중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들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가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고려되지 않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문화 매개를 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뭐 업무 만족도라던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성장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제도적으로 조금 더 이들의 자발성마저도 꺼지지 않는 형태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주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문화도시, 특히 그 시민 거버넌스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결국에는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좀 잘 살아갈지 방안들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 중심의 사업으로서 진행되었고, 그것은 굉장히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진행 과정을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주는 그 2018년도에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잘 따랐어요. 생각보다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치밀하고 강력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는 독립센터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직적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원주가 그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한 가장 첫 번째 도시였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문화 사업의 관행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사회 실험들, 문화예술적인 실험들이 문화도시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지금까지 없던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얼마나 지역민의 삶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생들을 이제 함께 감내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도적인 이런 단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이 멈춰 있는데요. 이제 문체부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지역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관점에서 지방 정부 역시 그 정책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끝까지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역문화진흥법이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만 이런 상황이 중복해서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잘하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전국의 많은 문화도시가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지역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들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력한 국책 사업으로서의 이제 그런 법령을 가진 제대로 된 이제 문화정책 사업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와 2기 문화도시는 곧 사업 지원 기간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에 처할 도시들은 증가할 텐데요. 사업 지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야겠죠.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또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논의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출구 전략이 사실은 새로운 진입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문화 전략으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성과를 지역에서 낼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도시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비전 2020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문화 정책이 2020년도에 끝나고 지금 현재는 그 종합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도시적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새로운 진입 전략.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영도 문화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영도는 사람을 남기는 형태의 이제 사업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도는 지금 현재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이제 영도의 현황이라고 봤을 때 문화를 담당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으로서 문화도시 사업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천은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일 수 있죠. 이제 지역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지역 문화를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조직 실험적인 측면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또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책이 새로 나온 K 문화도시에 관련돼서는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예체능의 전체 분야를 좀 아우르고 있고 사실 이 권역형 어젠다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권역형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줄어드는 인구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소멸이라던가 인구 절벽, 고령화, 지방 소멸 같은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대응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출되는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이 유출되는 인구를 어떻게 함께 막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요즘에 각 지역 안에서 이 농업에 관련된
것에 대한 특산물 함께 재배하는 거라던가 농사를 짓는 형태들의 워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착하지 않는 한 그곳에서 도시민이 된다는 건 되게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형 어젠다가 어떻게 함께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기 위해서는 이 도시만의 장점은 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도시만의 장점을 가진 것이 이제 생활인구를 넘어서 어떻게 경험인구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경험인구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험인구들을 위해서 이 도시 자체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과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인 삶과 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춰주는 다른 환경들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K문화도시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경험 인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 아까 김선혜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삶도 같이 아우르면서 주변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가, 이 연결망을 만들어 가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성은 도시가 자생할 원동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만큼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체적인 문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재단처럼 공공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중간 지원 조직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드렸듯이 매거진 점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잡지는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시민들의 텀블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매거진 이름이 점점인데요. 이제 우리가 점점입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입니다. 우리가 원주입니다. 이 문구를 보고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보람을 느꼈는데요. 실제로 시민이 주인공으로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그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원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문화적 다양성,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할 수 있는 용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펼쳐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가는 그런 과정 설계까지 이제 중간 지원 조직, 특히 그 문화도시 센터에서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지원하는 역할로 남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채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란 말 그대로 중간, 가운데서 서로의 소통 구조의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같이 통역도 하고 그리고 견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서로 분명하게 만들면서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바라봤던 시민들은 많은 성장과 진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같이 성장해야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견인하거나 확장하는 단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과 시민들, 주민들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을 가지고 함께 동기부여로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아주 자근자근한 플랫폼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좀 물리적인 플랫폼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뭘 할 수 있는 서로의 비빌 언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비빌 언덕이 곳곳에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들이 함께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비빌 언덕으로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이 돼야 각자의 문화적인 삶,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립하거나 아니면 함께 자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 시민 없는 문화 도시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역할은 문화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인데요. 앞으로 시민의 입장을 얼마나 잘 공감하고 또 시민의 움직임을 잘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문화다움 대표 추미경입니다. 오늘은 문화도시 1.0, 2.0 정책 관련된 흐름들 좀 살펴보고 문화도시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문화도시 패러다임은 1985년 시작된 유럽 문화도시 선정제도로부터 확산되었습니다. 유럽 문화도시는 2023년 현재 70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고요. 2026년까지 도시가 미리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시행 초기에는 유럽 도시 간 경쟁을 유발하며 단발성 문화 프로젝트로 경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정책이 38년간 지속되며 시행착오를 겪고 제도를 수정하며 진화했던 시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 도시문화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유럽 문화 수도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화도시는 지자체 실행 이후 시작되었는데요. 문화의 시대라는 환경 변화, 국제적 문화도시 패러다임 역량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문화도시 정책도 약 30년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대체로는 지역의 내발적 필요라기보다는 외부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하향식으로 추진되었던 공통 기반이 있습니다. 이때의 문화도시 정책은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곧 문화 관련 공간, 시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시민의 일상적 삶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무엇으로 여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한국문화도시단문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분권 자치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문화 환경 변화 등을 수용해서 지역 스스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남원을 시작으로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던 이 사업은 약 5년간 추진된 후 지역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의 정책적 시범사업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문화자치에 대한 지역적 경험을 쌓는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행 기반 위에서 2018년 시작된 법정 문화도시 정책은 불과 5년 만에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화도시 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문화도시는 2023년 현재 24개가 지정되었고 15개 예비문화도시가 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예비도시 중에서 5개에서 6개가 최종 선정되면 법정문화도시는 30개 정도가 지정되고 문화도시 정책 1.0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2023년은 법정문화도시 지정 종료와 동시에 새 정부 문화정책 추진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새롭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정책 2.0에 해당되는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절차적으로는 그간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평가받는 예비문화도시 단계를 없앴고요. 권역별로 한 도시를 선정해서 예비사업 1년, 본사업 3년, 총 4년간 문화도시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균형 발전, 또 사업적 중복성 등을 고려해서 광역지자체나 서울시 자치구, 또 지역문화활력 촉진사업 지자체, 기존 법정문화도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정책 성과를 발전시키되 노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하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성과로는 법정 문화도시가 지역과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을 만들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인력 성장 기초문화재단 설립과 같은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이 문화도시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또 문화도시 참여 주체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그간의 지역문화 자치 기반은 확대하되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권역별 선도 모델 구축, 도시 간 협력 동반 성장, 그리고 고유 문화 자산을 활용한 핵심 사업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도시 정책이 1.0에서 2.0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문화도시 정책은 그간의 장르 영역 중심의 단위 정책으로 진행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에 비해서 한 도시의 맥락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문화 경영 기반을 만든다는 점, 문화도시 브랜드를 형성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은 분명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화도시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한 지역을 문화적으로 전환하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선정된 후에도 파행을 겪는 지자체가 꽤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선정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것을 복구하는 지난한 그 과정 자체가 지역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재구조화시키는 사회적 학습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정책 추진이 이제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문화도시 정책 흐름을 통해 문화도시 개념 또 그것을 담는 정책 사업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적 시대 가치 또 사회적 맥락, 정책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를 정책 사업으로 보지 않고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 인간과 도시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요. 수년에 완성되는 단기적 사업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되는 지향 가치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여러 주체들과 함께 정책 내용과 추진 체계를 지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시민, 행정의 문화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도 도시의 전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 층위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꾸준히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의 차원에서 그 기틀을 만드는 행정, 중간 조직, 전문가 그룹의 혁신적 역할이 시민의 문화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창조도시 연구자 찰스 랜드리는 시민들의 창의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상력 넘치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수해야 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중앙보다는 지역이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실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는 고령화, 지역 소멸 등과 같은
지금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 정책, 문화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정책 수단으로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때문에 문화도시 지정 자체를 넘어 문화도시 추진을 계기 삼아 행정과 시민의 문화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문화정책 혁신, 시민들의 창의적 지역문화 실천 모델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중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출퇴근길,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길, 문화를 즐기러 공연장에 가는 길 등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시정책 고문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에 따르면 지금 도시는 사람보다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됐다고 합니다. 회사, 학교, 병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들이 계획적이지 않고 그때 필요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는 건데요.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까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는 15분 도시 개념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도시를 통합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본질적인 도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거리는 도보와 자전거로 15분에 해당합니다. 모레노 교수가 처음 이야기한 이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UN 인간거주센터 등에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다양한 도시에서 N분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사례 2가지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모든 시민은 신선한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습니다. 가로변 주차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어 도시 어디서든 200m 이내에 공원, 숲, 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도시 봉쇄가 이뤄졌던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바스티유 광장으로 이어지는 상업 중심가 주변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2017년 호주 정부는 2050년까지 시행할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멜버른을 살기 좋은 20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 10분으로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도합 20분을 생활권으로 판단한 건데요. 보행과 자전거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조성, 일시적 차량 통행 금지 구간 설정,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부터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제주 등 다양한 도시들이 N분 도시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도시가 어떤 실천법을 제시할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평구는 2021년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무장의 문화도시입니다. 특히 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과 함께 관련 담론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부평 시민포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무장애를 주제로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부평 환경, 어린이를 위한 평등한 놀이터에 대한 주제 발표와 발달장애인 댄스팀, 외발 비보이의 공연 등 다양한 시선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무장애 문화도시가 지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